2013년 8월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다. 통합진보당의 경기 동부연합을 중심으로 이석기 의원 등 100여 명의 인사가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아로를 조직해 전국적 총파업과 무장봉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들은 통신, 유류시설 무력화, 유사시 파출소 습격, 총기 무장 등 무장혁명 투쟁까지 준비했고, 심지어 중국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한 사실까지 확인된 상태였다. 통합진보당은 원내 13석을 가진 제3정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사는 신중해야 했다. 명확한 증거 없이 진행했다가는 대래 야권이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야당 탄압이나 공안 전국 조성이라는 역공을 당할 위험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 국정원 보고는 추정된다는 식이 아니라 증거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나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우려를 그 이전부터 갖고 있었다. 통진당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단계, NL, 국민참여단계, 진보신당, 탈당파, PD, 시민사회, 노동계 등이 결합해 2011년 12월 만든 정당이었다. 총선에서 13석을 얻는 성적을 거뒀지만 선거 직후 비례대표 후보 부정 경선 논란으로 내홍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당내 주류 정파가 종북 노선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비대표로 당선된 이석기, 김재현 의원이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었다. 이 조직의 리더였던 이 의원은 기존 진보 단체처럼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공개석상에서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종북보다 종미가 더 문제와 같은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는 인사였다. 기자들과 자신의 보좌관을 일꾼이라는 북한식 용어로 부를 정도로 북한에 경도된 인물이었다. 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다양한 가치를 포용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는 당연히 동의한다. 하지만 분단 국가의 현실을 외면하고 안보를 뿌리부터 흔드는 세력까지 무조건 보호할 수는 없다. 더구나 정치인은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방, 외교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기밀 자료를 열람할 권리까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확보한 자료가 북한에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2012년 총선 직후부터 경기 동부연합 출신 정치인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파문이 확산하던 2012년 6월, 나는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국회라는 곳이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를 다루는 곳인데 기본적인 국가 간을 의심받고 또 국민도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이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다. 이석기, 김재현 의원이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사퇴가 안 된다면 국회에서 자격심사를 통한 제명이라도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유야무야 넘어갔다. 그리고 그해 대선에서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 제가 그 뒷부분에 핵심적인 부분 하나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이번 사안은 반드시 철저하게 조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나라로 부를 수조차 없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었다. 물론 국정원이 공개 수사로 전환하면 정치적 부담은 무척 커질 터였다. 야당에서는 과거 사례 등을 들어 야당 탄압이나 공안 정국 등을 주장하며 대여 공세에 나설 것이 뻔했다. 하지만 내가 정치인으로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사명감 중 하나가 안보 문제였다. 안보에 대해선 타협하거나 야당의 반발이 우려돼 할 일을 피한다면 내가 정치를 하거나 대통령을 맡을 이유가 없다고 늘 생각해 왔다.